네, 불안감 그리고 뭐 우려감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하는 주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 더 나눠봐야 되겠죠? 삼성스타 컨설팅 김필 총장, 타이거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타이거 전문가님 먼저요. 네. 자,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오늘 또 한 번 크게 출렁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은 강보합, 중국은 약보합, 우리 시장은 그래도 1% 가까운 하락으로 밀려나는 모습인데 좀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이제 어제가 그 동시만기일이었는데 사실상 우려했던 매물이 나오지 않고 동시만기를 무사히 넘어간 게 아마 선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만기일 후폭풍을 사실은 어제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일단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 출회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상 프로그램 매물은 나오지 오히려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막판에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의 낙폭을 축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목한 거는 전기전자 업종, 주로 IT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시 매도, 동반 순매도가 나왔다는 거고요. 예. 낙폭이 제일 컸었죠, 전기전자 업종이.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IT 관련주들의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매물이 그동안 5일 연속 순매수를 하다가 2천억이 넘는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의 재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앞서 여러 가지로 좀 검증을 해보고 또 수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이미 그리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소위 그렉시트라고 하는 유로존 탈퇴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일시적인 충격은 뭐 피할 수 없겠지만요. 예.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한 발 앞서가는 특성상을 고려할 때 오히려 스페인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자, 김필 총장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그동안 총장님께서는 괜찮을 거야 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독여 주셨잖아요. 오늘도 그런 말씀 준비해 오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여전합니까? 예, 여전합니다. 계속 그래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오늘 삼성전자의 그 낙폭을 보면 3.5% 정도 3.4가 빠졌는데 오늘 장은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로 0.7%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쉐어가 어느 정도냐면 17%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17% 6을 곱하면 100%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차지해. 그러면 오늘 0.7% 빠진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을 누가 빠뜨렸냐면 삼성전자가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한다면 나머지는 견조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제 은행주라든가 화학주 중에 정유주라든가 예. 건설주라든가 이런 것도 벌써 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의 그 신탕정 부분에서 한전 사고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런 그 여파가 있었고 그다음번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수급이라는 게 주식에서는 중요한데 지금 기관이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많이 받쳐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자를 기존에 지금 바닥에서 많이 샀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쯤은 쉐어를 갖다가 기관은 여기서 삼성전자를 팔 수가 없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이때 받아줄 때 일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120만 원대, 130만 원대는 얼마인지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특정으로 겨냥해가지고 오늘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여기서 외국인의 오늘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힘이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매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분산을 해주는 외국인의 아주 특유의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 빠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전 세계 시장과 우리 시장과를 견줄 때 우리가 IMF 시대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리마인드 해보시면 그리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잘 생각이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한나라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나라당이 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누가 됐습니까? 김대중 정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유추 해석해 가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98년도 이걸 극복해 나가면서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리스에 비춰가면서 생각하시면 또다시 좋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유추 해석해 나면서 나가시는 것이 주식을 잘하시는 길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어쨌든 오히려 임박했나요? 그렇습니다. 민주 좌파가 되든 네네. 보수가 되든
무엇이 되든 그리스도 전부 다 그리스 나라를 잘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불확실성이 왔다면 총선이 끝나면 확실히 어떤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번에 개선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래도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요. 그리스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로 뭔가 이제 정권이 잡힐지는 몰라도 또 유로존 전체에서 또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말 또 어떻게 될지 또 걱정만 됩니다. 타이거 전문가님께서는요, 2차 총선 이후에 스페인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리스 좌파가 결국은 재협상을 얘기하는 게 스페인과 조건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왜 스페인에는 재정 긴축을 하지 않고 구제금융을 해주고 왜 네네. 그리스에는 긴축을 요구하느냐? 왜 국민들에게 세금 내라고 하고 자꾸 네. 이렇게 압박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리스와 스페인이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유로존에서 이미 그리스는 예를 들면 재협상이나 또는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도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스페인과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그동안 뭐 헤어컷이나 또 그런 은행이 감당해야 될 대손 충당금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했겠지만요. 그래서 이미 시장은 대비하고 있고 스페인으로 넘어갔다는 게 스페인이 지금 국채 금리가 7%를 넘어섰으면 거의 구제금융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페인뿐만 아니라 지금 또 뭐 이태리라든지 또 이태리도 지금 10년 만기 국채가 6.29%로 급등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리스가 문제가 아니라 스페인과 이태리로 이렇게 빠르게 전이되거나 이게 확산된다고 한다면 유로존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로존은 어떤 선택의 시점에 있다고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버리는 카드와 가져가야 될 카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일본식 장기 불황 얘기가 나온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이 유로존의 위기가 단시간 내에 극복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 카드와 또 다각적인 협상, 그다음에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뭐 결론 짓기도 참 못하고요. 뭐 상황이 계속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또 그에 맞게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좀 많이 빠졌잖아요, 타이거 네. 전문가님.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앞서도 이제 김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비중 조절이나 차익 실현 관점이라고 그냥 네, 보시면 될 것 비슷하시네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시장이 만약에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던졌을 때 오늘 10몇만 주 정도 매도한 걸로 나타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 외국인들이 한 16만 주 정도로 순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물량을 쏟아내면 단기적으로 충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동안은 기관이 그 물량들을 좀 많이 받아줬습니다. 오늘은 2만 5천 주 정도로 동반 순매도 했는데요. 시장에 그렇다고 해서 큰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단순히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LG전자나 뭐 하이닉스 쪽에 매물이 나온 것은 IT 대형주 쪽에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유로존 시장이 불안하다는 측면에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께로 넘어갈게요. IT는 IT,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들이 참 많이 팔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은 은행이나 뭐 정유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은행주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짜 은행주 보니까 약세장 속에서도 또 괜찮았네요. 기업은행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예. 아까 전에 뭐 여러 종목들이 좀 빨간불 켜고 있는 거를 확인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금융주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것이 그 프랙탈의 기하학이라는 주식을 이제 깊이 들어가시면 근데 또 어려운 예, 얘기. 자연의 이치라는 게 이제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보면 때가 되면은 힘을 비축해가지고 때가 되면 움직여요. 예. 그런다면은 지금 IT 쪽은 삼성전자를 필두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럼 많이 힘을 썼으니까 좀 쉬어야 되죠.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쉬어야 됩니다. 힘을 비축하는 기간에 그럼 그간 힘을 많이 비축해왔고
했던 종목들이 어떤 거냐. 그는 다시 또 이번 그리스라든가 이쪽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다는 것을 빌미로 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신한지주라는 차트를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은행주 중에 먼저 일어났어요. 미국도 그렇고 신한지주나 이 차트를 보시면 벌써 바닥을 뚫고서 나가지 않습니까? 21선을 돌파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한지주뿐만이 아니라 국민은행, KB금융을 보면 105, 560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봐도 힘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전 세계가 또 아니면 우리나라가 무엇이 잘못된다면 제일 먼저 금융주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금융주는 버젓이 지금 살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시장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98년도에 우리 IMF 시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을 다시 그리스나 유럽 쪽에 견주어 보면서 우리처럼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는 빠른 나라였거든요. 그 과정은 좀 질척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되어 간다고 보고 그다음번에 주식하시는 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전 세계가 지금 왜 질척거리고 있느냐.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간 100년간을 끌어왔던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 내연기관이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내연기관에서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져봤자 어디까지 좋아지겠습니까? 그다음번에 TV가 아무리 좋아지면 어디까지 좋아지겠습니까? 기술이 막바지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술이 부자의 돈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이 아직 전 세계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면 오래 살고 싶죠. 그럼 어떤 저희 산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불로장생하는 그렇습니다. 약을 내놓는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뜨려고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바이오에서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시킬 수 있다는 획기적인 게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네. 패러다임이 바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 속에 지금 전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TV가 얼마나 좋아져왔자 얼마나 더 좋아지겠느냐고요. 자동차가 좋아지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느냐고요. 그래서 전기차로 바꾸고 바이오가 제약에서 바이오 시밀러로 바꾸고 제너릭으로 가고 산업혁명에 어떤 다른 패러다임이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유다. 그러면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스 중에서도 쉐일이 나온다든가 그런 과정에 지금 세계가 있기 때문에 질척거리는 거지 유럽 자체만 질척거리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네. 보고서 그 사이에서 약간 질척거리지 않는 업종을 선택해서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그리고 그다음번에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방법이 왜 무엇인지 수익을 내는 방법과 안 내는 방법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익을 내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신념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한 종목 업종에 대한 신념이 있어가지고 그걸 꾸준히 갑니다. 그런데 신념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밥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냥 뚜껑을 자꾸 열어대니까 계속 여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건나 그러기- 아니건나. 예, 그러니 예. 밥이 설죠. 익은 밥을 한 번도 못 먹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실패 투자자들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예. 주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자꾸 말씀 듣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넘어가서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들었어요. 금융주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더 가는 겁니까? 마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금융주가 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IMF를 벗어났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이 뭐예요?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였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저가 건설주. 그러면 외국에서 만일에 유럽 쪽에서 그리스가 1차적으로 해결이 되어 지금 총선을 이뤘다는 자체가 해결되어가는 전초를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벌써 이미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냥 예를 들어서 전체 지수에만 이렇게 탐닉하지 마시고 내가 갈 수 있는 업종, 종목 그걸 잘 네. 선택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좁은 시각으로만 주식시장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습관부터 고쳐야 되겠습니다. 저부터 좀 고쳐야 되겠네요. 아이고, 자, 주말 사이에 나올 경제 일정들, 글로벌 일정들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전략 세워드릴게요.